개인 파산 신청하는데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이 들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인지 송달료, 그 다음 이제 법원의 관제인 비용,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법무사, 변호사 수임료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이 들게 되고, 개인 파산 신청하려고 그러면은 우선 제일 먼저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부채 내역이 파악되어야 됩니다. 부채 내역을 본인이 금융기관, 은행이나 카드사에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부채 발급을 해 오시는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 저희 사무실에 이제 부채 발급 같이 이제 의뢰를 하게 됩니다. 부채 발급 수수료, 부채 발급 증명서 발급을 받으면은 은행이나 카드사에 발급해줄 때 또 수수료를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와 한 건당 그 수수료 받고 부채 발급이 이루어지는데, 카드사에서, 은행에서 받는 수수료, 대행업체에서 받는 수수료 다 합해가지고 한 곳당 한 10,000원에서 15,000원 발급 비용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인지 송달료, 법원에 직접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신청서를 만들어서 법원에 개인 파산 신청서를 접수를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 인지 송달료 납부 가상 계좌를 부여해 줍니다. 가상 계좌가 나오면은 의뢰인분들이 직접 법원에서 부여된 직접 납부하게 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송달료 같은 경우에는 계산 방식이 좀 복잡하긴 한데, 채권자 수에 따라서 법원에서 보내는 해당 파산 절차 과정 중에 채권자들하고 당사자들한테 보내는 게 우편 비용이죠. 채권자 한 곳당 5만원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채권자 수가 이제 늘어나면은 그만큼 이제 송달료도 더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법원의 관제인 비용, 개인 파산에서는 파산 선고와 동시에 이제 관제인 선임이 되고 관제인 비용이 납부를 해야 진행됩니다. 비용은 40만원에서 이제 사안에 따라 좀 틀린데, 좀 복잡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까지도 나올 수 있고, 한 4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법무사, 변호사 수임료가 되겠습니다. 수임료는 사무실마다 좀 틀리고, 또 사건의 그 난이도 이런 것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좀 심한 편이죠. 천차만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무실이든 간에 사건 난이도 제일 중점적으로 보고, 그리고 채권자 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이제 작성해야 될 서도 좀 더 복잡해지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 수가 몇 군데나 되는지 그걸 보게 되고, 그 다음으로 부채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와 몇 억씩 되는 경우는 채무 금액에 따라서 수임료를, 그런 요소들을 감안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건의 난이도가 부채 금액이 좀 적고 채권자 숫자도 안 되고 그런 상황 같으면은 별 문제 없이 수임료가 책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무실 선택할 때는 수임료도 수임료지만은 사무실의 그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 또 전반적으로 비교를 해보고 사건 수임 여부를 매길지 말지 결정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그 기준은 법무사 사무실이라 그러면은 법무사가 직접 상담을 하고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지, 모든 사건의 책임 주체는 법무사의 그 사무장이나 직원이 아니니까 법무사가 반드시 사건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지 반드시 체크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급적이면 사무실 방문하셔가지고 자기 사건을 담당할 직원이 누구인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그 사무실에서는 개인회신 파산 같은 경우에는 사건을 직접 작성하고 신청서를 직접 만들고 처리하고 보정하고 하는 것까지는 실질적으로 사건 수임 이후에는 그 담당자하고 통할 일이 많은데, 과연 어떤 담당자인지 얼굴 한번 보고 그 담당자도 마음에 들어야, 법무사도 법무사지만 담당자도 보고 확인되는 사무실에 맡기시면은 별 문제 없이 사건 잘 진행될 사무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부채증명서 발급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인지 송달료 정해진 금액이고, 그리고 엔합금도 이제 법원에서 정해주는 금액으로 납부를 하시니까 그것도 고정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임료 사무실마다 좀 차이가 있고 한데, 수임료 자체도 적정 수임료인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되겠지만은 그 이외에도 방금 말씀하신 사무실 담당 직원, 법무사가 직접 하는지 사건 담당할 사무 직원이 누구인지 그것도 같이 면담을 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